한국의 기적을 사랑하는 스텔라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 어른들의 정신력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도 제가 사랑하게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박종석 나이가 몇이야? 70 넘었다고? 이런 늙은이를 보내다니 한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2018년 우간다 공항에서 들린 뒷담화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죠. 이 71살 제주도 할아버지가 곧 전 아프리카를 구할 거라는 걸. 6년째 지속된 감귤병으로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미국 200만 달러 장비도 영국 최고 전문가들도 이스라엘 첨단 기술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까지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며 절규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아버지 21세기에 맨손으로 흙 만지는 걸로 뭘 알 수 있어요. 서울대 박사까지 저를 무시했어요. 5,000원짜리 돋보기와 30년 된 낡은 노트만 들고 온 늙은 농부를 그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997년 제주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겪었던 그 일. 그때 그 냄새, 그 증상이 지금 우간다와 똑같다는 걸 알았거든요. 냄새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3주일 후 죽어가던 나무들이 기적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젊은 박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려요. 모든 게 시작된 건 그해 늦가을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아프리카의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거대한 사우나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셔츠가 금세 땀으로 젖었고 안경 렌즈에는 김이 서렸습니다. 70의 나이에 이 먼 곳까지 와야 하는 현실이 실감났죠.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함께 온 김현우 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대 농생명과학과를 나온 35살의 젊은 전문가였죠. 정부에서 저를 보조하라고 보낸 인재였는데 솔직히 그의 눈빛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젊은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포기한 일을 제주도에서 평생 귤농사만 지른 늙은이가 캄팔라에서 무바바라 지역까지 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에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뼈마디가 아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초록빛으로 가득했을 감귤 농장들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로 가득했거든요. 저게 다 감귤병 때문입니까? 김 박사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트러스 그리닝이라고 하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병입니다. 현지 가이드가 우울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수백만 그루의 감귤나무가 이미 죽었고 아직 살아있는 나무들도 대부분 병에 걸려있다고 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 요에리 무세베니의 절망적인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기자회견에서 그가 했던 말이었죠.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감귤 산업이 무너지면 200만 농민 가족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입니다. 신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대통령까지 신에게 매달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던 거예요. 우간다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농업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병은 이미 6년째 우간다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지역에서만 발생했지만 점점 전국으로 번져갔죠. 농민들은 하나둘 농장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실업률이 치솟았고 사회 불안까지 커지고 있었어요. WHO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간다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전체 농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요.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까지 이미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먼저 미국 UC 데이비스 대학에서 최고의 식물병리학자들이 왔어요. 200만 달러의 최첨단 장비를 들고 와서 6개월 동안 연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 로담스테드 연구소에서 팀을 보냈죠. 150년 역사의 세계적인 농업 연구기관이었는데 역시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팀장이었던 제임스 마틴 박사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병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에서 온 농업기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막을 농지로 바꾼 그들의 기술력도 이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15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총 2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저를 선택한 거였어요.
솔직히 저도 의아했습니다. 제주도에서 30년 동안 귤농사만 지은 사람을 왜 아프리카까지 보내는 건지. 박 선생님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의심의 눈초리들. 현지 농업부 관계자들과의 첫 만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터 은베키 차관은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늙은 농부를 보내다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건가요? 통역관이 그의 말을 전하지 않으려 했지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젊은 공무원들은 수근거렸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홀로 앉아 있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우간다의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어요. 제주도에서 보던 바다와는 전혀 다른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었죠. 가방에서 30년 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농사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제주도에서의 모든 경험이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병.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혹시 착각인가 싶어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종서가 농사는 땅의 마음을 읽는 거야. 기계나 책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농사를 지으신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점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 현지 언론이 저희 도착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참 씁쓸했어요. 한국에서 또 다른 실험을 위해 농부를 보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실패한 일을 70이 넘은 농부가 해결할 수 있을까? 기자회견에서도 회의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해결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전 전문가들과 다른 접근법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는 것 같았어요. 실패하면 한국 농업기술의 위신에도 큰 타격이 될 테고 개인적으로도 평생의 업적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현우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워낙 어려운 문제라. 젊은이 걱정이 앞서면 할 수 있는 일도 안 되는 법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최선을 다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문득 제주도에서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왔던 그 시간들. 혹시 그 경험이 여기서도 도움이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본격적인 진단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첫 번째 갈등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먼저 토양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김현우 박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신형 토양 측정기가 들려 있었어요.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해봅시다. 저는 가방에서 5,000원짜리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제주도에서 쓰던 것이었죠. 김 박사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돋보기요? 21세기에 맨손으로 흙 만지는 걸로 뭘 알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온 다른 연구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선생님, 저희가 가져온 장비는 200만 달러짜리입니다. 토양의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젊은이 기계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아요.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움큼 떠서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비벼보며 질감을 확인했어요. 이것은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가장 기본적인 진단법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김 박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떤 이는 코웃음까지 쳤습니다. 냄새로 토양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잎사귀 몇 개를 따서 비벼본 후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데. 할아버지, 정말 냄새로 병을 알 수 있다는 건가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현지 농업부의 젊은 과장이 영어로 뭔가 중얼거렸어요. 오래된 옛날 방법이야. 이건 말이 안 돼.
구닥다리 방식이라는 뜻이었죠. 통역관이 전하지 않았지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더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영국에서 왔던 제임스 마틴 박사가 갑자기 재방문한 거예요. 우간다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팀을 점검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온 전문가라고요. 마틴 박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인 그의 모습에서는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내가 듣기로 당신이 전통적인 방식을 쓴다고요? 그는 전통이라는 단어를 마치 욕설처럼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시도해봤어요. 최신 장비와 최신 연구를 활용하고 분자 단위의 분석법까지. 모든 게 쓸모없었죠. 근데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조들의 지혜로. 그의 비꼬는 어투에 김현우 박사도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침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말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김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서울대에서 10년을 공부하고 최신 기술을 배웠는데 돋보기와 냄새로 진단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젊은이 방식대로 해보겠어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죠. 다음 날부터 김 박사가 주도하는 과학적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양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고 잎사귀의 DNA를 분석하고 각종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이미 알려진 사실들만 확인되었을 뿐 새로운 발견은 없었습니다. 김 박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이상하네요. 모든 데이터가 정상인데. 그동안 저는 혼자 농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나무들을 관찰했어요. 현지 농민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지만 점차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캡이라는 농민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이 병 때문에 농장의 절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나무만 보세요? 그가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나무가 뭔가 말하고 있어요. 들어봐야죠. 나무가 말을 해요. 그럼요. 아픈 곳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케비는 신기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농장 곳곳을 안내해주기 시작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저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온 것이었어요. 한 달째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직 진단 단계입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김 박사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전 전문가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죠. 기자의 추궁에 피터 엄베키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확실한 해답을 원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너무 오만했던 건 아닐까?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포기한 일을 70 넘은 늙은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을까?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더욱 초라했어요. 주름살이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더욱 휘어졌습니다. 아, 나도 이제 물러날 때가 됐나? 그때 김 박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부에서 결과를 재촉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마틴 박사가 내일 다시 온답니다. 언론과 함께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저희를 비판하려고 오는 것일 테죠. 다음날 마틴 박사가 CNN 기자들과 함께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진전이라도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가득했어요. 아직도 그 구닥다리 전통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부담감이 엄습했어요.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냥 오래된 얘기들 말고요. 마틴 박사의 말에 김현우 박사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작아졌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틀렸을까? 그날 밤 혼자 농장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주도의 바다가 그리웠습니다. 고향의 따뜻한 햇살과 익숙한 감귤 냄새가 간절했죠. 가방에서 다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적힌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농사는 기다림이야. 땅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단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했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든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더라고. 농사는 기다림이야. 땅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고. 제 안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계를 느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젊은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지 않나.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정부에서도 압박하고 있고.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 병을 본 적이 있다는, 그리고 해답도 있다는. 젊은이 며칠만 더 기다려봐요. 분명히 답이 있을 거예요. 정말요? 내가 박사는 아니지만 30년간 흙과 함께 산 경험이 있어요. 그게 책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김 박사는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이런 증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문득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1997년 제주도 남부지역 감귤병.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병이었구나. 1997년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증상의 감귤병이 발생했었거든요. 젊은 전문가들은 모두 포기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던 기억이 났어요.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혼자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30년 전 제주도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나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첫 번째 나무를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잎사귀의 색깔, 줄기의 상태, 뿌리 주변의 토양 냄새까지. 모든 것이 1997년 제주도와 똑같았습니다. 손끝으로 나무 껍질을 만져봤어요. 거칠고 건조한 느낌이 손가락 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죠. 희미하지만 분명한 부패 냄새가 났어요. 이건 일반적인 시트러스 그리닝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구나. 제주도에서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진단법을 하나씩 적용해 봤어요. 잎사귀를 비벼서 나는 냄새, 줄기를 살짝 긁었을 때 나오는 수액의 색깔, 뿌리 주변 흙의 질감까지. 이 병은 뿌리에서 시작되는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땅을 파봤습니다. 역시 뿌리 부분에 특이한 변화가 있었어요. 검은 반점들이 뿌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 주변의 흙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무케비가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무케비 씨, 이것 좀 보세요. 저는 파낸 뿌리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의 원인이에요. 여기서 시작돼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케비는 신기한 표정으로 뿌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어떤 전문가도 뿌리를 파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해요? 제주도에서 할아버지가 쓰던 방법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가방에서 30년 된 농사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제주도 감귤병 치료법 페이지를 펼쳤어요. 천연 방제제. 이걸 만들어 봐야겠네요. 일주일 동안 저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님나무잎, 마호가니 껍질, 현지의 특별한 약초들. 모두 제주도에서 쓰던 재료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 것들이었어요. 김현우 박사는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런 민간요법으로 될까요? 차라리 화학 농약을. 젊은이 화학 약품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온 거 아닌가요?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경험도 과학이에요. 30년의 경험 말이야. 천연 방제제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요리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정확한 비율을 맞춰서 우려내고 발효시키고 걸러내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냄새로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네요. 완성된 방제제는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났어요. 김 박사가 코를 찌푸렸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뿌려볼까요? 첫 번째 치료는 무케비의 농장에서 시작했어요. 가장 심하게 병든 나무 10그루를 선택해서 뿌리 부분부터 천천히 방제제를 뿌렸습니다. 정말 이걸로 될까요? 무케비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어요. 농사는 기다림이에요. 나무가 답해줄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그 나무들을 관찰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김 박사는 점점 불안해했고 현지 관계자들도 의구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피터 엄베키 차관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어요. 좀 더 기다려봅시다. 나무도 사람처럼 치료에 시간이 걸려요. 2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말라가던 잎사귀에 약간의 생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색깔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떨어지던 잎들도 멈췄습니다. 이게 뭐죠? 김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3주일째 변화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새로운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줄기의 색깔도 건강해졌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뿌리 부분의 검은 반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김 박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젊은이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한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죽어가던 나무들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새로운 꽃봉오리까지 맺기 시작했습니다. 무케비는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감격에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럴 때가 농사의 가장 큰 보람이었거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농민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현지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자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나무의 마음을 읽고 필요한 걸 줬을 뿐이에요. 나무의 마음이요? 네, 아픈 곳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김현우 박사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생각한 게 아니라 경험한 거예요. 30년 전 제주도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 방법으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죠. 그때는 저도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과학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마틴 박사가 다시 나타났거든요. 운 좋은 우연일 뿐이야. 그는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진짜 치료가 되었는지 더 확인해 봐야 해. 그럼 더 큰 규모로 해보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제 확신이 있었거든요. 다음 주부터 100그루의 나무에 같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우 박사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는 이제 제 방법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다만 책에 안 나와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뿌듯했어요.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2개월 후 100그루 모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피터 엄베키 차관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처음에 의심해서.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곧 우기가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과연 이 치료법이 우기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혹시 정말 운 좋은 우연이었을까? 우기가 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전 세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었고 더 많은 농민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무케비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과연 우기를 견딜 수 있을까요? 우기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18년 8월 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태풍을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우간다의 우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물이 쏟아졌어요. 습도는 90%를 넘어섰고 농장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심할 줄 몰랐네요. 김현우 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비가 계속되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었던 나무들의 잎이 다시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죠? 무케비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2주일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새로 돋아났던 잎들이 시들기 시작했고 꽃봉오리들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간의 농사 경험에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제주도에서는 태풍이 와도 치료된 나무들이 다시 병들지는 않았는데 그때 제임스 마틴 박사가 현지 언론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국의 전문가라는 거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가득했어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도한 모든 것을 해봤어요. 최첨단 장비, 최신 연구 데이터, 분자 수준의 분석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간요법으로요? 그의 조롱 섞인 어조에 김현우 박사도 민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 선생님, 처음 성공이 그냥 운이었던 건 아닌가요? 우기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악화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제 포기하실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마틴 박사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처음 성공이 그냥 운 좋은 우연이었던 걸까?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혈압이 올라서 어지러웠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현우 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나이 77에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나. 한국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지? 선생님,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치료가 되었는데. 김 박사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동안 저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니 혼란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철수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더 이상 예산 낭비를 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언론에서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우간다 정부에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철수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 끝인가? 평생의 명예의 오점을 남기고 쫓겨나듯 돌아가야 하는 건가? 내가 너무 오만했나? 혼자 중얼거리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된 농사일지도 돋보기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그때 묵혜비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묵혜비 씨. 제가 능력이 부족했나 봐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나무들이 살아났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다시 병들고 있어요. 그래도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으로 나무가 좋아지는 걸 봤거든요. 묵혜비의 간절한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일이었어요. 현지 언론의 보도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작이 된 한국 전문가. 전통 방법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 아프리카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헤드라인들을 보니 더욱 참담했어요. 한국 농업기술의 위신에도 큰 타격을 입혔구나. 피터 움베키 차관도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역시 기대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처음 성공이 착각이었던 거죠. 그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농장을 걸었습니다. 말라가는 나무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나무들을 살리겠다고 큰소리쳤는데 할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하늘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별이 유난히 많은 아프리카의 밤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깜깜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짐을 정리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가방 맨 아래에서 낡은 농사일지가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소용없겠구나.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봤습니다. 1997년 제주도 감귤병 기록 부분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태풍 이후 재발 현상 배수 문제로 추정. 배수 문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주도에서도 태풍 이후에 비슷한 일이 있었구나. 더 자세히 읽어보니 할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어요. 물이 고이면 뿌리가 썩는다. 태풍 때는 배수가 중요하다.
아, 그래. 배수 문제구나. 갑자기 머리가 번쩍 들었어요. 우간다의 우기도 제주도의 태풍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뿌리가 다시 썩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기도 태풍이나 마찬가지야. 할아버지의 지혜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나야 했거든요. 과연 하루 만에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때 김현우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못 주무세요? 젊은이 혹시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왜요? 뭔가 발견하신 게 있어요? 배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다시 병든 거야. 저는 흥분해서 노트를 보여줬어요. 제주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태풍 이후에 배수가 안 되어서 재발했던 거예요.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배수만 해결하면. 그렇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미 철수 명령이 내려졌고 비행기표도 예약된 상태였습니다. 과연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정부에 연락해 볼게요.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김 박사가 나서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았거든요. 깊은 밤 농장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번에는 정말 해답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행히 하루의 유예를 얻었습니다. 김현우 박사가 밤새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끝이었죠. 새벽 5시 비가 그친 틈을 타서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의 경험이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무케비 씨, 삽 좀 가져와요. 무엇을 하실 거예요? 배수로를 만들어야 해요. 물이 고여서 뿌리가 썩는 거였어요. 무케비는 반신반의했지만 삽을 가져왔어요. 저는 1997년 제주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방법을 떠올리며 농장 주변에 배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나이 77의 몸으로 삽질을 하니 금세 숨이 찼지만 희망이 생기니 힘이 났어요. 김현우 박사도 합류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제주도에서는 됐어요. 태풍 이후에 똑같은 방법을 썼거든요. 반나절 만에 주요 농장의 배수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주변의 고인 물을 모두 빼냈어요. 뿌리 부분의 공기가 통하도록 흙도 살짝 파서 섞어줬습니다. 이제 통풍도 개선해야 해요. 제주도에서 배운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도록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냈어요. 습도 조절이 핵심이에요. 너무 습하면 병균이 번식하거든요. 김현우 박사가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주도 방법이 필요했군요. 맞아요. 제주도도 태풍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작업을 마치고 나니 농장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물이 고이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날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배수로를 통해 빗물이 잘 빠져나갔거든요. 3일 후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들어가던 잎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잎이 안 떨어져요. 무케비가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배수가 되니까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노란 잎들이 다시 초록색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현우 박사는 매일 데이터를 기록하며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2주일째 새로운 잎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비가 와도 시들지 않았습니다. 배수와 통풍이 완벽하게 해결되었거든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농민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같은 방법을 요청했어요. 현지 언론도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주도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태풍을 이기는 방법이죠. 태풍이요? 우기도 태풍과 똑같아요. 물이 너무 많이 와서 뿌리가 숨을 못 쉬는 거거든요. 한 달 후 완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나무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꽃봉오리까지 맺기 시작한 거예요. 우기 중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임스 마틴 박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그는 더 이상 비꼬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전통적인 배수법이에요. 제주도에서 400년 동안 써온 방법이죠. 400년이요? 태풍이 자주 오는 지역에서 발달한 농법이에요. 물을 막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마틴 박사는 감탄했어요. 정말 훌륭한 지혜네요.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었어요. 김현우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의심해서.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이제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제자가 되어도 될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젊은이 농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다. 정말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김현우 박사와 진정한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 방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했어요. 저는 그에게 전통 농법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돼요. 전통 지혜에도 과학적 근거가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선조들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거든요. 소식이 전 아프리카에 퍼지자 각국에서 시찰단이 찾아왔어요.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에서 온 농업 전문가들이 저희 방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 담당자가 감탄했어요. 이 방법을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원리는 같으니까요. 우간다 정부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피터 은베키 차관이 직접 사과하러 왔어요. 박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처음에 무시해서.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이제 우리나라 농업의 은인이에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때 가장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에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직접 농장을 방문한 거예요. 박 선생님, 우간다 농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우리 아프리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최고 훈장을 제게 수여했습니다. 77살에 받는 최고의 영예였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농업 기술을 알게 될 것입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들이 취재를 왔어요. 모두 한국의 전통 농법에 놀라워했습니다. K농업의 세계적 성공. 아시아의 지혜가 아프리카를 구하다.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언론 보도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한국 농업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미국과 유럽의 농업 전문가들이 교육을 요청해 왔어요. 한국의 전통 농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한국이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김현우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젊은이 이제 진짜 농사꾼이 되었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묵혜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는 다른 농민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그가 다른 농민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어요. 지식이 이렇게 전수되는 거구나.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의 말에 제가 더 감사했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그날 밤 제주도 바다를 그리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지혜가 이렇게 멀리 아프리카까지 와서 꽃을 피웠구나.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우간다에서의 성공 소식이 아프리카 전역에 퍼지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케냐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케냐 농업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어서 탄자니아, 르완다, 에티오피아에서도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바빠지겠네요. 김현우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이제 제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이,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진짜 일은 이제부터예요. 첫 번째로 케냐를 방문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4시간 떨어진 메루 지역의 감귤 농장이었어요. 예상대로 우간다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여기도 배수가 문제네요.
현지 토양을 살펴보니 우간다보다 더 심각했어요. 케냐의 우기는 더 길고 강했거든요. 하지만 해결할 수 있어요. 제주도 방법을 조금 변형하면 돼요. 케냐의 기후에 맞게 뱃수로 깊이를 더 깊게 파고 통풍을 위한 나무 간격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완전한 성공을 거뒀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케냐 농민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K농업이라는 브랜드가 확실하게 자리 잡았어요. 탄자니아에서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토양 성분이 달랐거든요. 여긴 화산재 토양이네요. 제주도와 비슷한 토양이었어요. 하지만 습도와 온도가 달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할아버지 방법을 응용해 봐야겠어요. 30년 전 제주도에서 배운 화산재 토양 관리법을 떠올렸습니다. 배수는 기본이고 토양 개량까지 해야 했어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해봅시다. 탄자니아 특유의 바오밥 나무 잎과 현지 약초를 이용해서 새로운 토양 개량제를 만들었어요. 제주도 방법에 아프리카 재료를 접목한 거죠. 이것도 전통 지혜예요. 그 땅에 맞는 재료를 쓰는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탄자니아 감귤 생산량이 300% 증가했어요. 현지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가 탄자니아 농업을 혁신하다. 전통 지혜와 현대 기술의 완벽한 만남. 그때부터 무케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우간다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무케비 씨, 이제 당신이 선생님이 되어야 해요. 저요? 아직 부족한데. 아니에요.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박종석 농법을 현지에 맞게 발전시킨 거죠. 무케비는 제가 떠난 후 우간다에서 다른 농민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의 농장은 교육센터가 되었고 전 아프리카에서 농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자연과 함께 사는 지혜예요. 무케비가 다른 농민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전수한 지혜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구나. 르완다에서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그곳 농민들이 저를 위해 특별한 환영식을 준비했거든요. 한국 할아버지, 우리의 은인이에요. 수백 명의 농민들이 전통춤을 추며 환영해줬어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습니다. 르완다에서는 기후가 또 달랐어요. 건기와 우기의 차이가 극심했거든요. 여긴 계절별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건기에는 물을 저장하고 우기에는 배수를 하는 이중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방법을 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물은 막는 것도 흘려보내는 것도 때가 있다고. 6개월 후 르완다에서도 완벽한 성공을 거뒀어요. 이제 동아프리카 전체가 박종석 농법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서 공식 요청이 왔어요. 박 선생님의 방법을 공식 매뉴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 세계 농업 지원 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FAO 사무총장이 직접 제주도까지 찾아왔어요. 이 방법을 아프리카 전체에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많은 농민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바빠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전통 농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에서 온 박사들이 저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경험은 최고의 선생님이거든요. 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김현우 박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젊은이, 이제 당신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처럼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요. 그는 이제 서울대에서 전통 농법과 현대 기술의 융합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아프리카 17개국에서 박종석 농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감귤 생산량은 평균 300% 증가했고 수백만 농민 가족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세계은행 농업 담당자가 감탄했어요. 아프리카 농업혁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이건 제 공로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와 선조들의 지혜예요. 제주도에 있는 제 농장도 이제 교육센터가 되었어요. 1년에 1000명이 넘는 전 세계 농업 전문가들이 찾아옵니다. 농사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거예요. 항상 하는 말이에요. 75이 된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거든요.
묵혜비가 최근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편지를 읽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구나. 요즘도 새로운 도전이 계속됩니다. 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도 요청이 오고 있어요. 선생님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시네요. 김현우 박사가 웃으며 말해요. 젊은이 농부는 죽을 때까지 농부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지난달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어요. 농업을 통한 세계 평화 기여 공로로요. 상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어요. 농민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농업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최근에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없단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 것뿐이야. 그게 다예요. 그리고 겸손함이지.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이야. 손자도 농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4대째 이어질 수 있겠네요. 할아버지 저도 아프리카에 가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제주도 흙부터 제대로 알아야 해.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농법 개발, 더 많은 나라의 기술 전수, 젊은 농업 전문가들 육성.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에요. 농업에는 끝이 없거든요. 자연과 함께하는 한 계속 배우고 발전해야 해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농장을 돌아봅니다. 손에 묻은 흙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농사는 땅의 마음을 읽는 거야.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아직도 귓가에 들립니다. 그 지혜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75의 나이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니.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김현우 같은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경험은 최고의 선생님이지만 겸손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야.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박종석 농법으로 감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한 인생이에요.